양산 고리도롱용 서식지인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박 사업도로 예정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습니다.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일명 전세계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20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인 그를 찾아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이전이 요구됐던 김해고등학교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주촌면 일대로 이전이 추진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8년 문을 엽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이 상충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창녕 남지에서는 유채축제도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유채꽃밭 중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창녕 남지인데요. 이번 주말 남지체육공원 일대에서는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수백만 송이의 유채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바람에 살랑이는 노란 물결. 유채꽃밭 사이를 여유롭게 거닐다 보면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납니다. 축구장 150여 개 면적의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창녕 남지의 유채밭은 노란 유채꽃과 함께 낙동강의 푸른 물결이 어우러져 한 폭의 거대한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유채꽃을 배경으로 마련된 포토존도 인기. 이국적인 풍차와 곳곳에 마련된 조형물은 그야말로 인생사진 명소가 됩니다. 저 유채꽃밭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유채꽃 같이 하고 왔는데요. 아니야, 꽃보다는 제가 안 이쁘지만 너무 좋으네요. 너무 경치도 너무 좋고요. 유채꽃이 너무 노랗게 피어가지고 가족하고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외출 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 18회째를 맞은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채를 느끼고 유채로 즐기고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빼곡하게 핀 수백만 송이의 유채꽃뿐만 아니라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유채꽃 라디앤티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대단히 유채꽃 밭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구성하고 특히 근본 축제는 대한민국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에어쇼와 유채 화이트 한타지 불꽃놀이를 통해 더욱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예정입니다. 쾌활과 명랑, 희망이라는 유채꽃의 꽃말처럼 봄의 기운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낙동강 둔치 유채꽃 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모두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남 화순 후보들의 자라탕 향응 제공에 대한 기사를 인쇄물로 배포한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에다가 신문에서 난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 같은 인쇄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운동 관련 조항은 모두 6개. 먼저 그동안 일반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수막도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기간 개최가 금지됐던 집회나 모임도 선거 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이 금지됐던 지방공사 또는 농축협 등 조합의 직원 역시 앞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적용되던 실명 확인 원칙은 폐지됩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헌법 불합치 의견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오는 7월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운동 관련 법조항 9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난 1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에 헌법 불합치 해소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양산 고리도롱용 서식지인 사송 공공주택지구 중 지구박도로 사업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산 사송 도롱용 서식처 보전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년여의 재판 끝에 지난 2월 이곳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6명에게 각 500만 원의 벌금이 판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 추진을 위해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며 도롱용 서식처 보존을 위해 공사 중단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멸종위기종 양산 고리도롱용 서식지인 사송 공공주택지구 관련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 사공해선 활동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사성 지역에 멸종위기 서식처가 있는데 이 부분에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했다고 저희가 21년도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고발 조치가 됐었고 지금 2년이 지난 23년 2월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달라는 기자회견입니다. 네, 지난 2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이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박 사업도로 예정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위반한 건가요? 지금 환경부분의 요지를 보시면 그 환경영향평가서상으로는 4사람이 8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사람이 2시간 동안 그곳에 조사를 하였다. 이 잘못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도롱용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활동 계속 이어가실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대체 서식처를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서 이제 고립되는 개체들에 대해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구조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몇 년 동안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식처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서식처들을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부지의 서식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개발부지 109 위쪽에 대해서는 람사르 재단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외에 209라든가 다른 지역들 선산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발부지 내에서 하천이 건천화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부는 지하수에서 유실되는 부분들 또 일부는 그 하천 형태 자체를 너무 많이 변형을 시켜놔서 자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이 머물지 못하고 내려가 버려서 건천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LH에 지속적으로 LH와 지역 지자체 쪽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공해선 활동가와 양산 도룡뇽 서식지의 환경 영향평가 위반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경남경찰청이 텔레그램 마약왕 전 세계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유통책 A씨 등 20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학렬을 만나 국내 밀반 입대 보관 중이던 마약류 판매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던지기 수법 등을 이용해 경기도 등에서 엑스터스 100정과 필로폰 10g 등 마약류를 중간 판매책에게 600만 원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창원 연안을 누비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창원 누비호가 13일 취항식을 열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창원 누비호는 도서 지역을 순찰하며 방치된 폐스티로폼, 폐기물 등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유해 생물 발생 시기에 예찰과 예방 활동과 구제 작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김해고등학교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주촌면 일대로 이전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홍태용 김해시장, 김태화 김해고 총동창회장은 13일 김해고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김해고는 그동안 동지역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면서 과밀 지역인 장유나 주촌면 인근 이전이 요구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김해고등학교는 2028년 이전을 끝내고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원동 매화축제에 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산시는 이동통신사와 한국철도공사,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축제를 분석한 결과 이틀간 매화를 즐긴 관광객은 남녀 모두 50대가 가장 많았고 일요일보다 토요일에 많이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82.6%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왔으며 부산이 42.5%로 가장 많고 경남, 울산 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소비가 90% 정도 늘면서 주변 상권의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100% 증가했고 음식 분야는 일평균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5,000원짜리 시장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 관광지는 당항포 관광지와 공룡박물관 등 4곳이며 공룡 세계 엑스포와 소가야 문화재 등 축제 현장에서도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상품권은 고성시장 내 상점과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양산이 매출액 100억 원, 주문 건수 44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5,000원권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양산 사랑카드 앱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양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양산시가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가입비와 광고비,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맹점도 1,700여 곳으로 늘면서 지난해 양산시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1,400명 가운데 76.6%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해천문대 천체 전시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김해천문대는 주요 우주 교육 공간인 천체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 오는 15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단장한 천체 전시실은 우주를 탐색하다를 주제로 게임을 하듯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전시실 재개장에 맞춰 4월 무료 입장, 우주 배지 증정, SNS 인증샷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